새벽 4시 32분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무슨 이 시간까지 잠이 못 들 때가 더 많아요. 그 다음날은 시간이 더 뒤로 밀려서 새벽 5시에도 못 잤어요. 보통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로 뭐들 하시나요? 전 주로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잠이 올 때까지 무작정 버틸 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미 도움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딱 한 잔만 하면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핑계로 혹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맥주캔을 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은 숙질한 잠 부족으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었죠. 살이 찌는 건 물론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을 리가 없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잠을 잘 자겠다고 딱히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폰을 붙잡고 저절로 골아떨어질 때까지 유튜브 쇼츠를 넘기는 것이 제가 한 노력의 전부였죠. 아마도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방법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기간 술을 먹어야만 잘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폰의 빛으로 잠을 깨우고 있는 것임에도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불면도 해결하고 술도 좀 끊고 낮에도 좋은 기분으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최근 읽은 뇌과학 책에 따르면 우리는 자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고 엮어나간다고 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대요. 근데 알면 뭐하나요? 잠이 안 오는데. 너무도 간절하게 불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2월쯤 휴식만을 목표로 고성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만난 요 숙소에서 제가 정말 꿀잠을 잤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침실 덕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허리를 받쳐주는 정도의 약간의 단담이 있는 넓은 매트리스, 그리고 쾌적한 이불과 베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전 집에서 이런 싸구려 형태의 싱글 침대를 8년간 쓰고 있었어요. 침대 한쪽이 꺼졌지만 어떻게 버려야 될지 엄두도 안 났고 새로 살려면 큰돈이 들어가서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제가 사는 곳이 원룸이다 보니까 공간 마련이 어렵기도 했고요. 결혼해서 이사 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임시의 삶을 살았기에 큰 침대를 사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8년을 이 쓰레기 침대에 제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질렀습니다. 공간도 여전히 부족했고 돈도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은 한쪽 스프링이 망가진 싱글 매트리스에 고양이와 제 몸을 끼워 맞춘 자세로 자고 싶지 않았어요. 매트리스랑 침대를 철거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숨고 고수님께서 철거랑 폐기를 다 해서 7만 원에 5분 만에 처리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다이소에서 무작정 줄자를 사와서 방 크기를 재봤어요. 그리고 매트리스의 크기를 재단해서 될 것 같길래 그냥 질렀어요. 방의 가로 길이랑 프레임이 거의 딱 맞아서 헤드가 없는 걸로 구입을 했어요. 매트리스랑 프레임이랑 다 해서 30만 원. 다 조립하고 눕히려는데 가게 안 나오네요. 진짜 거의 딱 맞았어요. 침구류는 이케아에서 18만 원에 해결했어요. 나름 침구류 첫 세탁이라서 르라보 세제로 빨아줬습니다. 향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서 재구매 의향은 없습니다. 완성! 방 안에 침대로 가득 차다 보니 답답해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작은 침대가 있던 때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정돈되어 보여요. 쾌적함을 위해서 펀백스도 샀습니다. 항상 고양이랑 같이 자는데 다행히 새로운 침대에 바로 적응했나 봅니다. 확실히 침대를 바꾸고서 중간에 깨는 일이 사라졌어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세로토닌 하라 라는 책이에요. 좋은 내용이 엄청 많지만 그건 나중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불면에 관련된 부분만 소개하자면 낮에 햇빛 쬐며 산책하기를 통해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며 기분이 좋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대요. 햇빛 쬐기로 제 몸에 낮을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피부 노화를 걱정하며 자외선을 광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요즘은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며 걷고 있어요. 어차피 늙은 거 자외선 때문에 한 몇 년 더 늙더라도 햇빛 덕에 한 몇십 년 더 잘 자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걷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5분 정도라도 걸어주니까 정말 훨씬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불면증 해결 프로젝트 3번째는 낮은 햇빛으로 내 몸에 충분히 낮을 인식시켜줬다면 밤에는 반대로 밤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스마트폰이요.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폰 없이 잠들기예요. 폰을 잡을 힘이 없어서 폰을 떨어뜨릴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잠에 들어요. 폰에서 나온 빛은 계속 낮과 밤을 착각하게 만들고 폰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들은 당연히 숙면에 좋을 리가 없죠. 나는 왜 잠들기 직전까지 폰을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심심해서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유튜브의 쇼츠들을 무한으로 넘기다 보면 새벽 2시가 그냥 넘었어요. 중국 여자분이 화장으로 변신하는 모습이나 이름 부를 아이돌의 직캠을 왜 그 다음날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적어도 내 눈에 폰의 빛은 내리꽂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나만의 자장가 컨텐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폰을 내려놓고 자장가 컨텐츠들을 들으며 잠들기 직전의 심심함을 적당히 견뎠어요. ASMR을 추천받기도 했는데 그건 전 뭔가 지루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잡념이 많아지고 폰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맞는 컨텐츠들을 찾게 돼서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해요. 첫째는 침튜브입니다. 워낙 침착맨님께서 텐션이 크게 높지도 않고 컨텐츠가 솔직히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흘려들어도 돼서 전 좋았어요. 두 번째는 이동진 평론가께서 나오는 컨텐츠들. 꼭 이 채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역시 텐션이 높지 않으신 데다가 가끔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잠드는데 아주 굿입니다. 평소엔 절대 집중 안 되는 좋아하는 스포츠의 이론 설명 컨텐츠도 좋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10년에 걸쳐서 N번째 복습한 미드인데요. 워낙 많이 봐서 대충 소리만 들어도 비디오 지원이 돼서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리고 영어라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아서 매우 잠이 잘 옵니다. 사실 자장가 컨텐츠는 도파민에 절여진 저를 위한 거기도 했고요. 가장 베스트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을 감고 하루를 브이로그처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고 뭘 했고 뭘 먹었고 등등의 사실을 먼저 떠올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깨닫거나 배울 점이 없었는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사실 제 상상 속 브이로그에서 저녁을 먹기도 전에 현실에 나는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잘하려면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일상 기록을 틈틈이 잘하면서 순간의 깨달음이 좀 있어줘야 이 과정을 더 의미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귀로 드는 컨텐츠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잠에 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 채널로 얻게 된 지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언급한 잠재의식으로 빠져들기 전에 내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술도 끊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잠을 예전보다 훨씬 잘 자는 요즘은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빵긋 웃고 다니고 있어요.